반갑습니다. 코칭의 정석, 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식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통할 것인지,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 그대로 두면 5년 뒤에도 경쟁력이 있을지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처럼 문제를 많이 풀고 암기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가던 시대의 공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 학습과 기본 개념 정리는 여전히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학습 도구가 하나 추가된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의 방식 자체, 더 정확히 말하면 잘하는 학생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가 성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부 구조를 보면 비교적 명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 유형을 익히고 반복 훈련을 통해 정답률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시간을 투자한 학생이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도 기본 학습 구조로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단순히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만으로는 상위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원인은 정보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의 중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예전처럼 참고서를 뒤지거나 문제집 해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색을 하거나 AI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즉, 지식 자체에 접근하는 속도는 이미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어떤 개념이든 몇 초 안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식에 접근하는 속도 자체는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한 정보 환경을 사용합니다. AI는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암기량이나 문제풀이 경험만으로 학생 간의 실력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AI가 답을 알려주는 시대에 학생의 실력은 무엇으로 차이가 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앞으로 성적과 성장을 가르는 기준은 점점 더 사고 과정과 학습 구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정보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힘입니다. AI는 설명을 매우 빠르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는 것과 그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해했다고 말하지만 문제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개념을 자신의 사고 구조 안에 정착시키는 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습은 듣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둘째는 질문의 수준입니다. AI는 질문한 만큼 답합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답도 모호해지고,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학습 역량이 됩니다. 실제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학생들을 보면 단순히 이게 뭐예요? 라고 묻기보다 왜 이 과정에서 이런 풀이가 가능한가요? 또는 이 문제와 저 문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은 방식으로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사고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실행과 유지의 힘입니다. AI 도구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활용해 꾸준히 학습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습 루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학생은 AI를 활용할 때도 학습 밀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학습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AI가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잘못 잡히면 학생의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기 전에 바로 AI에게 정답을 묻는 습관이 반복되면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학습 경험을 잃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숙제가 빨리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중학교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등 과정으로 넘어갈수록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막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빨리 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학생이 AI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인가입니다. AI를 단순한 정답 기계로 사용하는 학생과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학생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학습 경쟁력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사고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중학생 공부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식에 접근하는 속도는 이미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 반복만으로는 학생 간의 변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이해력, 질문력, 구조화 능력, 그리고 실행을 지속하는 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중학생 시기는 이 전환을 준비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학생은 AI를 강력한 학습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사고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 설정이 늦어지면 다양한 도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깊이가 얕은 상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갈리게 되는 지점, AI를 쓰는 학생과 AI에 끌려가는 학생의 결정적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칭의 정석, 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